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지금 밴쿠버는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3일 전에는 이렇게 휴교령도 내리고 전체 학교가 안 갔어요. 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 다. 그리고 외출 금지령 거의 집에만 있어라 나오지 마라. 근데 정말 그 덕분에 사건 사고가 큰 사고가 없었어요. 여기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요. 중요한 일에는 세이프티가 먼저예요. 그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이 늦고 취소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감하면서 저도 그날은 쉬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밖에 펑펑 눈이 내려요. 밴쿠버가 거의 오지 않는데 한번 왔다 하면 아주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지금 썰매장으로 다 변하고 길도 좀 상당히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밴쿠버는 갑자기 이 겨울 맞이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 요즘 아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뭐 대학생이야 자기 이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뭘 하니까 괜찮지만은 초중고생들 이렇게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 아니면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목이 효자 효녀로 만들려면 유학을 보내라.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먼저요. 아이들이요. 전혀 낯선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혼자 유학을 오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말도 안 통하고 보통 여기 올 때 좀 준비는 하고 온다지만 이렇게 현지 아이들처럼 말을 그렇게 구사는 잘 못하니까 영어를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도 낯선 홈스테이 집 아니면 기숙사 그리고 학교에서도 처음 낯선 곳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사실은 좋아해요 아이들이. 근데 내면에는 불안과 걱정과 이렇게 의기소침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어떤 때도 쓰고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 주는 어떤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홀로 탁 떨어져서 시작할 때 그 아이는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사실은 유학생의 현실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겪어봐도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에 영어도 잘 안 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자신감도 있고 엄마가 있으면 백이잖아요. 이렇게 잘 컸는데 유학생 아이들을 보면요.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냥 집하고 학교, 집하고 학교.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군가 픽업을 해줘서 어디를 갈 수가 있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못 돼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만 차가 대중교통이 자주 오고요.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이 끝나면은 1시간도 좋고 30분 기본이고 그 차량 운행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로 가면 15분, 10분 될 거리를 1시간씩 다니고 이래요. 그러니 귀찮아서도 애들이 안 다녀요. 근데 사실은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새로운 곳에 노출을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마음적으로 활발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 굉장히 착해요. 착하고 여리고 그리고 진짜 처음에는 되게 좋아해요. 엄마 말 잔소리도 듣기 싫고 막 이렇게 아빠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 왜냐면 딸들은 더 보면 엄마랑 많이 싸웠다 그러고요. 아들들은 다 아빠랑 싸우다 왔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유학생을 데리고 있어서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15년이나 됐잖아요. 수많은 그 유학생들이 많이 봐요. 근데 딱 3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공통적으로. 그래도 우리 엄마가 밥 해준 게 제일 좋고 동생하고 맨날 싸웠는데 그 동생도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참 고생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이래서 아이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외로움과 홀로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굉장히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많이 생겨요. 근데 대신에 혼자 그런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학교 집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막 옆에 친하면은 이렇게 어디 데려가 주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이요 쉽게 적응할 것 같지만 최소한 6개월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학교에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아직 친구도 없고 과목도 전체 따라가는 거 힘들고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터득을 해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다가 그러면서 인제 한국하고도 부모님이나 동생들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제 여기 친구들이 생기고 바빠지면 연락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1년 되면 여기서 적응이 돼요. 그런데 유학을 보낼 때요 보통 1 년, 2년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아이들이 과연 영어를 다 마스터하고 있을 것 같은가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냥 정말 이렇게 맛만 보고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년 정도 되면, 우리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1 년이 지나면 감 잡고, 이것저것 배우다가 진짜로 잘하고 속도가 나는 건 1 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1 년이 지나면 영어도 속도가 늘고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사귀고 여기서 인제 다 알아채고 눈치채고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응해서, 근데 1년 되면은 가야 될 아이 있잖아요,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유학을, 왜냐면 유학이 돈 많이 들어가요, 정말. 그 학비에다가 그 홈스테이비, 기숙사비나 그거 하고 또 용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캐나다가 보니까 그 유학으로 엄청나요, 수입이. 그래서 대도시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저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소도시도 이 "유학을 활성화해라." 왜냐하면 대도시에 유학이 집중되니까 혜택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도. 학생들 그 돌아가는 혜택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소도시의 지방 학교들은 유학생이 없다 보니까 학교 운영도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학교 유학생 활성화시키기, 아마 정부에서 좀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 년만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1년 보내려고 작정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1 년하고 정말 가게 되면 그 아이는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맛만 보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아이가 그럴 거예요. 1년 약속했다가 "엄마 나 여기서 쪼끔만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영어가." 실제로 제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애도 그런 애 있었거든요. 1 년은 더 해야 돼. 제가 봐도 그래요. 1년 동안 영어 안 늘어요. 그래서 1 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대요. 근데 그때는 정말 속도가 빨라요, 애들이 인제. 그 1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고 정말 마음도 바쁘고 이제 막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신감이 쪼끔씩 생기는 거죠. 그래 가지고 2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이가 무조건 안 간다고 거의 그럽니다. 왜냐면 살아 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이 살아도 되고 돈만 오면 살고 자유롭고, 그리고 해방감도 느끼면서 애들이 정말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요, 아이들 유학을 보낼 때는 이 아이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뭐 어디든지 가면은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같이 살 때의 모습은 많이 달라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 아빠가 돈을 보내 줘서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 좋은 거예요. 인제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마음대로 어떤 생활 패턴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부모랑 같이 산다? 누구랑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갔다가 돌아온 애들 많아요. 그리고 유학을 한번 온 아이들은 거의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1년 만에 간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다시 오는 확률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학교 때 못 오면 대학교 때라도 오고, 대학교 때 못 오면 대학 졸업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아이들을 보면요. 단번에 온 아이들이 없어요. 살려고 온 사람들은, 한 학생들은 거의 유학을 1, 2년 했다거나 여행을 좀 통했다거나 여름 캠프를 왔다 갔다거나 그런 아이들은요. 거의 애국의 그 맛을, 짜릿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에요. 1년, 2년 애국에서 유학했다거나 잠깐 갔다 온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때는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아이가 여기서 계속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못 말리잖아요. 진짜 뭐 투잡 쓰리잡 떼서라도 우리 부모 마음은 아이들 공부한다니까 보태주고 싶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유학생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대학 성공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부모님들이 같이 귀를 기울여서 이 아이하고 진로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거 알면서도요, 자기가 쉬운 공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똑같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문은 지금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면 취직은 돼요. 받아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취직이 되고 영주권을 따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살 수 있는데, 회사에 막상 딱 들어갔는데 현지 여기 캐네디언 학생하고 우리 유학생이 딱 갔어요. 그러면은 어느 학생을, 누구를 뽑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현지 캐네디언 학생보다 우리 유학생인 신분 이방인이 좀 더 뭔가 나은 메리트가 있어야지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 학생보다 더 공부해야 되고요.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발런티어도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말도 잘하고 대처 능력도 빠르고 그 회사 분위기도 빨리 파악해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요, 혼자 조용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응력이 약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누군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주고 했을 때 그나마 조금씩 낫지, 혼자 살다 보니까 약간의 그 독불장군 그 스타일이 많이 생겨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 힘들 확률이 많아요. 여기는요, 3개월 동안 1년이고 거의 계약제예요. 안 좋고 회사에 불리기다 그러면 파이어예요. 그냥. 물론 그 내가 그러니까 어떤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일을 잘 못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이가 여기 와서 캐네디언식으로 태어나서 잘하고 대학 가는 아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가 캐네디언 회사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 약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냥 유학생 신분으로, 아니면은 제3의 제4의 직업을 찾아가는 환경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때 할 일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상의를 하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취업이 잘 되는 과 기술직이에요. 항상 여기에서 대학교에 기술 정말 많아요. 뭐 항공기술도 그렇고 자동차 기술은 물론이지만, 정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소프트웨어도 괜찮아요. 그런 기술직으로 해야만 해요. 여기서 일찍 유학해서 사는 아이들도. 그래야지 영주권도 받고 연봉도 세고요. 여기 기술직 연봉 장난 아니에요. 한 4, 5년 있잖아요. 10만 불은 그냥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홀로 유학생 온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러고 여기서 자리 잡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현실에 맞게 조언을 해주고 같이 취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주권까지 네가 정말 해서 캐나다에서 정말 살아라. 그리고 우리 부모를 초청해라.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희망을 주라는 얘기예요. 희망을 줘서 이 아이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아 그래 엄마, 왜냐면 외롭거든요. 여기서요, 유학생 5, 6년 되면 다 외로워해요. 외로워서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면 좋다 그래요. 그런데 막막해요. 길이 없어요. 왜? 본인이 먼저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회사에 들어가서 워크 비자 받아서 그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그리고 내가 연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모 초청하려면 7만 불 이상일 거예요. 그 연봉을 받아야 부모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기술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영어를 말을 잘해도요 공부하는 영어는 다릅니다. 그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은 거의 사이언스 아니면 수학과를 가요. 수학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문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이들 유학 보낼 때 애진에게 얘는 잘 안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독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기술 쪽으로 엄청 많습니다. 뭐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바람을 넣으면 아이가 그쪽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왜냐면 듣는 풍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도 이 아이가 정말 설령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보통 여기서 유학 3-4년 한 애들 한국 가면 못 살잖아요. 돌아와요. 물론 정말 애로서 못 살겠다 그런 경우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거의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서 더 힘차게 준비하고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또 알바도 하면서 훨씬 길이 많이 열린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그 순간까지 이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들 그리워하고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고요. 정말 효자 효녀 따로 없어요. 그런데요. 방학 때 잠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맨날 또 싸우고 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밖에 나갔을 때 홀로서기도 잘 되고 똑똑해지고 부모 중요한지도 알고 효자 효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학 보내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우리 아이가 어디 어디 유학을 하고 있는데 뭐가 뭐 이렇게 답답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저기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상황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다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